오늘의 강의 제목은 과거의 성취 스스로 감상하기와 우울증 치료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정서,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정신 건강 문제로 많은 종류의 치료법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 외에도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과거의 성취를 스스로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과거의 성취를 돌아보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적인 역동을 분석하고 이를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의 성취 감상과 자아 존중. 과거의 성취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회상 과정을 넘어서 자신의 성격, 가치,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자아 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기여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기억의 재구성. 우울증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성취를 되새기는 것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과거의 학업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성취는 그 학생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과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자기 효능감 증대.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성취를 회상함으로써 개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효능감이 증대합니다. 이는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희망을 지니게 됩니다. 셋째, 정체성 회복. 우울증은 종종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거의 성취를 되새김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과거의 성취를 감상하는 과정. 과거의 성취를 감상하는 과정은 다양한 심리적 및 상황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부정적 사고 패턴의 중단. 우울증 환자는 일상에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취를 돌아보는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소속감과 지지망 구축. 우울증은 종종 정서적 고립감을 동반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성취를 공유함으로써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가 대처할 때 필요한 지지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낯선 감정을 다루는 과정. 흔히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쉬운 우울증 환자에게 성취의 감상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정서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은 우울증의 증세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큰 세 번째로 과거의 성취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일기 쓰기.
매일 자신이 이룬 성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개인의 성취를 기록하고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잊혀지는 작은 성공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기를 쓰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 성취를 적어내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와 같은 작은 성취를 기록하면 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우월감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취 목록 작성. 자신의 삶에서 이룬 성취와 목표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성취의 시각적 정리에 있습니다. 과거의 큰 성취와 작은 성취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록을 작성할 때에 감정적으로 그 목록을 작성함을 통해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첫 직업 획득, 가족과 함께한 여행 등 여러 항목을 적어보면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독백 연습.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기 긍정성 증진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긍정적인 특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독백은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전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자아 긍정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과거에 이런 성취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성취를 공유하기. 자신의 성취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인간관계 강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를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아 존중감이 향상됩니다. 인간관계는 또한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라고 하는 식의 대화를 시작하면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성취가 더욱 특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주얼화. 성취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한 감정 강화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 요소, 이 요소가 감정을 자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뇌의 특성 부분을 자극해 긍정적인 기억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감정을 선명하고 생생하게 만들어 우울한 기분을 탈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성취한 순간의 사진을 큰 프레임에 걸어 두거나 플래너에 그림을 그려 넣는 방법입니다. 결혼식 사진이나 졸업식 사진 등이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증진에 있습니다. 감사의 감정은 긍정적인 주의력을 높입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그날의 성취와 감사한 순간을 3가지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설렁탕을 대접해 주어서 기쁘다 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감정을 만나게 합니다. 7번째, 목표 재설정. 과거의 성취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에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고에 포인트를 두면 새로운 도전을 향한 기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성취를 향한 의지를 고취합니다. 이전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된 목표는 더 큰 동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성취 중 나는 대학교에서 수학 점수가 우수했다는 회상으로 이번 학기에는 더 좋은 GPA 목표를 세우겠어라는 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자아 발견 시간.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기 이해와 성찰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과거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찰은 자기인식을 높이고 단기적인 감정을 넘어서 장기적인 목표 및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곳에서 차 한잔 마시며 나는 왜 이 성취를 이뤘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사고의 깊이를 더해보는 겁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 숙고하며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성취를 상기시키는 룸 디자인. 개인적인 성취를 인테리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만의 공간 설계에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 설계를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시각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상기시키는 시각적인 도구는 꾸준히 자아 존중감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방에 자신이 이룬 성취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 졸업증서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거나 성취를 기념하는 장식을 꾸미는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멘토링이나 자원봉사 참여.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멘토링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관계 형성과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자기 가치 확인 및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학습경을 나누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도우며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성취를 스스로 감상하는 것은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접근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재충전하며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아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닌 심리적인 치료의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